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아시아국들의 복수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더니 라며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통보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작전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보복 타겟은 바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일본과 한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일본을 우선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러시아 소속 추정 헬기 한 대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러시아 추정 헬기는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홋카이도 네무로 반도 앞바다 일본 영공에 등장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추정 헬기는 일본 영공을 수십 초 동안 침범했습니다.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긴급 발진해 영공에서 나가라고 경고통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의 영공 침범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계속 중인 러시아가 아시아에서도 도발을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헬기가 일본을 침범한 뒤에 일본인 남성 약 70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집하고 있는 외국인 의용군에 지원하며 전투에 참여해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지원한 일본인 가운데는 전직 자위대원이 상당수이고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을 향해서는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말로만 복수한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될 만한 내연가스 등의 수출 규제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영공은 러시아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침공하며 도발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말로만 도발할 뿐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한국이 프랑스와 영국마저 압도하는 군사력 세계 6위 보유국 때문이 아닙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이지만 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무기들은 러시아 무기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산 무기마저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 50%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인정받았는데요. 러시아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유럽국들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인 것도 바로 러시아 때문이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입해 전투력을 강화했는데요. K9 자주포 수출이 개시된 이후 수입해간 나라는 올해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를 제외하면 총 7개국입니다. 이 중 인도와 호주 두 나라를 빼고 모두 러시아 인접국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산 K9 자주포로 러시아를 둘러싸고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부터 아시아에 연한 터키까지 K9 벨트를 구축하자 원래 우크라를 점령한 뒤 다른 동유럽국들까지 노렸던 러시아지만 지금은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NN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KF-21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다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언제든 일본에는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는 말로만 위협을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이번 우크라 사태로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되는 데 이어서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UN 안보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현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빠지면서 한국이 5대 상임이사국으로 등극하며 세계 최강 5개국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임기 제한 없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그동안 교체된 사례가 중화민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된 2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체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UN 권력의 핵심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핵탄두 장착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추진 잠수함과 정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국가도 바로 이 5개 상임이사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가장 강력한 안보리 이사국 후보 명단에 올랐는데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비상임이사국이 아닌 이번에 러시아가 빠지게 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막강해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후보 가운데는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자는 한국의 막강한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인식이 있어 경쟁국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등극할 경우 핵무기의 보유는 물론이고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말한 한국의 기축통화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한국의 원화를 무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원화 역외 거래 허용 및 거래시간 대폭 증대 등 전 세계 원화 거래 허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화 거래가 세계 20위권 밖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선정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원화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금융제도만 개선되면 폭발적인 원화 거래 증가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렇게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우며 세계 5대 선진국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로부터 받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인데요. 반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 사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비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거센 저항으로 하루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러시아가 마지막 카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노린 암살단을 파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멸된 것으로 알려져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일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을 빌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계획을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시도는 체첸 특수부대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특수부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최근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인디펜던트에 체첸 특수부대 한 개를 전멸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체첸 특수부대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중 한 그룹이 수도 키예프 인근 호스토멜 지역에서 전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감시 안에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체첸 특수부대의 암살 시도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로부터 입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암살을 막은 것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수도 키예프 방어의 최전선에 직접 나서는 등 영웅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유럽의회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리의 강인함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동기부여는 확실하다라며 그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있기를 바란다. 빛은 어둠을 이겨내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